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한 유럽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선견지명 덕분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마리카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를 접하며 자랐지만 한국어와의 인연은 아버지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며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 한편의 여행기를 듣는 것 같았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국은 더 큰 발전을 이룰 나라야. 너도 한번 한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때? 그때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한글 교재와 함께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국어의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운 표현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하면서 언어 공부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 책으로만 접하던 한국의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2012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밖에 할 수 없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길을 묻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서툰 발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해 주셨던 그 친절함이 처음으로 느낀 한국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작은 실수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당황했던 일도 있었고,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줄 모르고 그대로 들어가 당황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들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목적지까지 함께 해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서툰 한국어로 가격을 물어보던 저를 끝까지 친절히 도와주시던 상인분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머스쿨 동안 저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마주한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업 분위기가 인상 깊었어요. 도서관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 풍경은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고층 빌딩들,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나 불닭볶음면처럼 매운 음식을 먹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운맛이 주는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맛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저는 드디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한국인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과제를 위해 팀원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제게는 큰 자극이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행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 논문 작성으로 바빠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학교 경력 개발 포털 계정을 공유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에게 외국인 HR 인턴십 공고를 알려주었죠.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HR은 그 나라의 법과 문화, 정책을 모두 알아야 하는 분야라서 외국인인 제가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HR 인턴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특별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인턴 생활은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주간의 짧은 경험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업무에 대한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인턴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저에게 기회이자 부담이었어요. 연장된 시간 동안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점점 더 높아지는 업무 수준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한국어로 작성된 인사 관련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업무용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전문 용어와 형식적인 표현들로 인해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한 번은 중요한 인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용어를 잘못 해석해 문서 초안을 다시 써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덕분에 실무적인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선배님은 퇴근 후에도 남아 용어의 정확한 의미나 문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중요한 이메일에 잘못된 존댓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직접 다가와 부드럽게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주 진행되던 팀 회의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주로 한국어로 의견을 제시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긴장감에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어색한 표현이 나와도 웃으며 자연스럽게 고쳐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마지막 달에는 프로젝트 발표까지 맡게 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6개월의 시간은 단순히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째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특히 2022년부터는 식품사업 부문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한국 본사와 해외 법인의 글로벌 인재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어요. 특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할 때입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또한 한국인 동료들이 외국인 직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입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감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키려는 모습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죠. 때로는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직장 생활을 넘어서 저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유럽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친구 로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로즈는 불가리아의 플로브디프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교사였던 로즈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느끼고 학교에서 새로운 외국어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어요. 그러던 중 K-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를 계기로 학교 측에서도 정식으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얼마 전 이 학교가 한국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단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려 마감되었고 너무 많은 학생이 지원해서 결국 추첨을 통해 선발해야 했어요. 로즈는 우리 세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요즘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특히 한 학생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니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가리아는 인구가 약 685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가 수십 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특히 수도 소피아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소피아에는 한국 뷰티 전문 매장도 4곳이나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출시 직후 바로 매진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가리아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역시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산 스마트폰이 불가리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한국 자동차도 4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화장품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연평균 67%씩 증가하면서 한국은 이제 불가리아의 5대 화장품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즈는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 사촌 언니의 딸 칼리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칼리나는 불가리아의 바르나라는 도시에서 자라며 일찍이 K-팝과 K-드라마에 빠졌어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음악을 들으며 춤을 따라하고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사촌 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칼리나가 정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 해. 내가 2주만 함께 지내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이 주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칼리나는 단순한 팬심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한국어로 일기까지 쓰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회화 수업도 듣고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너무 기특해서 저는 기꺼이 그녀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칼리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끊임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한글로 된 광고판이나 안내 문구들을 보고 기쁨에 찬 탄성을 내지르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푹 빠졌는데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간식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그녀의 작은 모험이었죠.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어보던 날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거 정말 대단해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고소한 김밥, 달콤한 호떡, 그리고 따뜻한 어묵 국물에도 흠뻑 빠졌어요. 한국 식품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불가리아의 3대 음료 및 면류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죠. 소피아에 위치한 한국 식품 전문 매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데 특히 라면, 떡볶이 소스, 김스낵과 같은 간편식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최근에는 현지 바이어들이 유럽을 통한 재수입 대신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즈음 칼리나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외국인인데도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저도 꼭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죠. 떠나기 전날 밤 칼리나는 손수 쓴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막연히 동경하던 한국이 제게 명확한 목표가 되었어요. 이모 덕분에 저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칼리나의 꿈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목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닌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의료기기나 진단키트 같은 첨단 제품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불가리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S사의 사례인데요. 150억 원 규모의 소피아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는 점이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어를 배워보라고 권유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런 역동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서 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불가리아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업무에서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편리함과 역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제2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한국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과 불가리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의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께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